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앞에 배웠던 내용에서 하나 추가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제 그래프가 알 것 같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학생들은 더 심하겠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콕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차함수 그래프에서 최종 목적지인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을 거쳐왔던 것뿐이고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예쁘게 고쳐져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에 따라 y값이 있습니다. 이 대응 관계를 2차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통째로 이만큼이 일반적인 2차 함수가 될 건데, 즉 일반형이 될 건데, 자, 이것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고치는 방법까지 이해를 할 것이고요. 자, 2차 함수의 이제 개수와 그래프의 모양 사이의 관계를 이 개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는 바로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더하기 이퀄이 아니라요. x에 대한 완전제곱식 더하기 그 다음에 어떤 상수의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형태. 꼭지점 알 수 있는 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언어로 바꿔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쓰는 걸까? 이름을 지어보자. 선생님처럼 하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본인이 정해준 이름을 제일 오래 기억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x가 들어갈 자리에 x-p가 들어갔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했죠? 저희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 맞죠? 자, 이것은 모든 그래프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식 전체에다가 플러스 q가 된 거죠. y값이 q만큼 더해진 겁니다. 이것을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그 얘도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했다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볼게요. 다시 잘 보세요. 자, y는 ax제곱이 있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무슨 이동이요?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느냐? y 이동한 만큼을 빼서 대입합니다. 모든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원리가 같아요. 자, 그리고 x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찬가지로 x-p를 대입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곱이 돼 있었죠. 근데 얘를 이항시켜서 예쁘게 적는다고 y는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적는 것 뿐입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지점이 뭐였어요? 꼭지점의 좌표는 0,0이었죠. 그리고 대칭축의 방정식, 축은 x는 0이었죠. 그러면 x축을 p만큼 이동한 거니까 꼭지점의 좌표, y축 q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바로 그냥 p, q가 바로 나와야 돼요. 0이 되는 x의 값 p, 없어지면 y는 q. 그리고 x, 즉 대칭축의 x값은 꼭지점의 x 좌표값이 되는 거니까 얘가 축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되셨죠? 네, 이건 이제 지우고 갑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잠깐 멈춤 하시고 찰칵하실까요? 지울게요. 자, 이걸 말하기 위한 우리의 작전이었는데 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전에 점검합니다. 네, 이렇게 맑고 고운 소리. 죄송해요. 맑고 고운 소리. 네, 나왔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그 꼭지점의 좌표는 0이 되는 x의 값 p, y는 q에서 꼭지점은 p, q가 될 것이고요.
X축은 바로 꼭지점의 X 좌표값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색깔의 형광펜으로 칠하게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0이 되는 X의 값 2,y0 꼭지점. 0이 되는 X의 값 2, 결국 Y는 3이 되죠. 꼭지점.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확실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요. Y는 X제곱이랑 Y는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동양을 플러스 잡은 거예요. X축으로 이만큼 X-2 대입한 거. Y축으로 3만큼 식 전체에다가 3을 더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입이라는 거, 즉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해를 했었었죠. 처음에. 그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는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간 거랑 왼쪽 한 칸 간 거에 따른 Y값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X 0 대입하면 Y 0,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만큼 갔어요. 왼쪽 1만큼 갔어요. 동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대응하는 Y값은 같다. X에 1을 대입하실까요? 얼마 나오죠? 1 나오고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1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Y는 X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0,0 그리고 1,1로 할게요. 1,1.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을 때 Y값도 동일하게 1. 그래서 좌우폭이 같다. 그러면 얘도 이 식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 Y가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죠? 2,3이었죠? 오른쪽으로 1만큼 갔습니다. 그럼 걔 누구예요? 3이죠. 왼쪽 1만큼 갔어요. 걔는 1이죠. 아까랑 움직임은 동일해요. 왜죠? 그래프 모양이 안 바뀌었으니까. 모양이라는 것은 축을 기준으로 좌우 폭이 일정하다. 그런 점들을 모아서 그래프를 그린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볼게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거에 따른 Y값이 같다.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칸 간 거에 따른 Y값이 분명히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Y값에다가 얼마큼만 더한 거예요? 3을 더한 거죠. Y값의 변화니까요. 여기다가 3 더해서 4, 4가 나올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X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나와서 요거예요. X에 3을 대입하면은 Y는 3 대입했죠? 그 1제곱 더하기 3인 거니까 4 맞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 3만 더한 거예요. 그래서 4 맞았고요. 자, 마찬가지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즉 X가 1일 때 Y값, 그 Y는 1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인 거니까 1 더하기 3, 4. 맞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4만 더한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거에 따른 Y값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좌우폭이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꼭지점에서 한 칸 한 칸 이동한 점, 두 칸 두 칸 이동한 점, 점점 마찬가지예요. 꼭지점 지금 여기는 얼마였어요? 2, 여기가 얘는 안 움직였네요. 자, 그래서 2, 여기가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간 당황했어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그래프가 아닌 거니까 일단 2,3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2,3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오른쪽 한 칸, 왼쪽 한 칸 갔을 때 요 점의 좌표가 같다. 그래서 여기 폭이 같은 거니까 다시 평행 이동시키면 포기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럼 얘는 Y는 하고 여기 1 똑같죠. 그리고 X-2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여기도 찰칵 지울 거거든요. 됐죠? 얘 지우고 그러니까 원리 이해했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X축으로 P만큼 양수값인 거죠. Y축으로 Q만큼 양수값 움직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 대신에 X 빼기 P가 대입했다. X축으로 P만큼 식 전체에 Q를 대입했다. Y축으로 Q만큼. 그럼 이거 만약에 음수 방향 이동했다면 이렇게 X축으로 음수 방향 좌로 움직이겠죠. Y 음수면 아래 움직이겠죠. 여기 상태에서 X축으로 오른쪽 갔다가
Y축으로 아래 움직이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문제로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차함수 y는 ax-p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자, 뭐라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형태. 0이 된 x의 값 p, y는 q, p, q가 꼭지점. 이 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이 괄호 안의 수만큼 차례로 평행 이동을 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x축으로 얼마큼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다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차함수의 식 y는 3, x에다가 이동한 만큼을 빼서 대입을 하시고요. 제곱 더하기 y값 더하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끝. 이번에는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6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y는 x제곱의 개수 그대로 쓰고요. x가 들어갈 자리 1을 빼서 대입합니다. 즉 x 플러스 3 제곱 그리고 더하기 식 전체에다가 6을 더하는 거죠. 여기서도 꼭지점의 좌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 볼록, 얘는 아래 볼록, 그리고 얘는 위로 볼록인데 절대값이 클수록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이번에는 그림은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표면에 그리고 축의 방정식 꼭지점 좌표를 구하시오. 자, 이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림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y는 2분의 x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음 그림이 나올 건데 y는 2분의 x 제곱 꼭지점이 원점인 이차함수 그래프, 꼭지점이 원점인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y는 2분의 x 제곱과 관련이 있죠. x 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 이동으로 포개어질 수 있다, 겹쳐질 수 있다, 모양이 같다.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갔습니다. x가 들어갈 자리에 x 빼기가 들어왔어요.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더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로 가려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방향으로는 이만큼.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무슨 이동하세요? 평행 이동하세요 란 이야기인 거죠. 평행 이동하기 전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에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면 되죠. 여기서 대칭식을 살짝 그리시고요. 그리고 벌어진 만큼은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 두 칸 갔을 때 위로 두 칸 간점 지나가야 돼요. 왼쪽 두 칸 갔을 때 위로 두 칸 간점 지나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대로 이 길이 2잖아요. 오른쪽 이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 점은 여기 오겠죠. 이 점은 오른쪽 두 칸 가니까 여기 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얘는 누가 돼요? y는 2분의 1의 x-2의 제곱이죠. 그런데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인 거니까 이 상태에서 아래로 한 칸 내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될 것인가? 꼭지점 좌표가 2,0이 아니라 2,-1이 되고요. 똑같아요. 오른쪽 두 칸 가면 위로 두 칸 간점 지나야 되고 왼쪽 두 칸 가면 위로 두 칸 간점 지나야 되는 거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을 지나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 그래프, 바로 이 아이가 y는 2분의 1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1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는 2,-1. 조금 더 예쁘지가 않네요.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 그냥 꼭지점이라고 적을게요. 2,-1. 자, 대칭축의 방정식 혹은 축이라고 하죠. 축은 뭐가 됩니까? 바로 x는 하고 꼭지점의 x좌표값 이렇게 끝내면 되는 겁니다. 30초 아래 볼록이고요.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폭 같다, 좌우폭 같다. 폭이면 겹쳐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얘는 누굴 이용할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이용했겠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것인가? x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항상 다시 적게요. 친구들한테 다시 적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무슨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y는 누가 나왔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한번 다시 이렇게 써주게 합니다. 그 꼭지점이 원래는 원점이었잖아요. 볼게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1로 오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3 되죠. 식에서도 알 수 있고요. 얘를 이동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축의 방정식 대칭축. x는 원래는 0이었지만 1로 오면서 축의 방정식 뭐가 되죠? 바로 x는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좌우폭이 얘랑 일치한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대칭축이죠. 축 마이너스 1,3인 거니까 요 점 찍으면 되죠. 이제 바로 그리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얘의 특징을 발견하는 겁니다. 특징은 격자점, 정수점 이용하면 편해요. x가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일 때도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누가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요. 1, 쓸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제가 이걸 손으로 지울 뻔했네요. 다시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도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오른쪽 한 칸 간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에서 오른쪽 한 칸 0이죠? 다른 y값 얼마가 됩니까? y값은 3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더해서 1 지나갈 거예요. 여기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인 거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y값 3 더하니까 당연히 1. 두 점을 지날걸요? 마이너스 2,1, 0,1 볼게요. 마이너스 2,1, 0,1. 왜냐하면 얘가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갔을 때 y값은 두 칸 아래인 2점. 1, 마이너스 1 지났잖아요. 왼쪽으로 1만큼 갔을 때 y값도 당연히 아래로 두 칸 내려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났었죠. 그러면 이 폭은 변하지 않아요? 꼭지점에서 오른쪽 한 칸 갔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두 칸 가서 이 점 지나가야 돼요. 왼쪽 한 칸 갔을 때도 아래 두 칸 내려가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세 점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이거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그래서 왜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폭을 강조했는지 이제 확실하시겠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평행 이동만으로 폭이 이어질 수 있다. 저 아이가 폭을 결정하고 부호는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양수면 아래 볼록, 음수 위로 볼록을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일반형일 때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 일반형이에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어떤 꼴이요?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 이 전체가 완전 제곱식은 a니죠.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형태 꼴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이때 y축 위에 점 0,c를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반형일 때는 하나 더 추가로 공부할 게 있어요. 항상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구할 수 있는데 x가 0일 때 y는 항상 c가 되죠. a, b 관계없이. 그래서 항상 점 0,c를 지난다. 일반형일 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추가사항. 바뀌지 않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이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이면 아래 볼록,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꼴로 고치셔야겠죠.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x제곱의 개수를 묶어줘야 돼요. x제곱의 개수로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자, y는
2로 묶어줍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2차항과 1차항까지만 챙기시면 돼요. 하고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2. 그럼 얘는 어차피 0인 거니까 바뀐 게 없죠. 이때에 얘 1이 갖는 의미는 뭐냐? 얘는 1차 계수, 즉 마이너스 2의 절반의 제곱한 값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두세요. x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있고 다시 빼주면 변한 건 없죠.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이 뭐가 되느냐. 얘는 x 플러스 1차 계수의 절반 들어가시고 제곱씩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얘는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ax 이러한 형태꼴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2차항과 1차항만 챙긴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요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죠. 어떻게 해요? x-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앞에 2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2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뒤에는 더하기가 있었죠. 다시 잘 쓰면 y는 2에 x-1 제곱 이렇게 끝나버리네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챙겨요. 1,0. 축은 x는 1이죠. 자, 축도 써볼게요. 축은 x는 1. 자, x가 0일 때 y값 항상 어디에 지나죠? 점 0,1을 지남. 그리고 2차 계수가 플러스였기 때문에 아래 볼록. 자, 이제 이걸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요 위에 건 지울게요, 좀. 자, 그러면 좌표 표현 잡고 갑니다. x축, 그리고 y축, 원점.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0이 꼭지점이었죠. 그럼 1,0에서 아래 볼록일 것이다 생각하시고 0,1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0,2 점을 지나가겠죠. 그럼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갔는데 y값은 2칸 위인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똑같이 그러겠죠. 오른쪽 한 칸 갔어요. 그럼 2, 어디를? 2,2를 지나가야겠죠. 이렇게 하면 좌우폭이 같은 그래프를 그리게 된 거죠. 참 쉽죠? 자, 지우고 2번 할 건데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얘도 고치고 가야겠죠. x제곱의 개수를 일단 묶어줍니다. 그럼 이제 좀 빨라지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1차 계수의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뒤에는 얘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뭐라고요? x-2의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1 곱하고 플러스 4 더하기 3인 거니까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세한 과정을 충분히 연습하고 빨리 넘어가는 것도 추가로 연습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2,1. 축 x는 2.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값 점 0,-3을 지남. 근데 y축과의 교점을 파악하기가 조금 그 수 자체가 복잡하다면 다른 점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인 이용입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x축 그리고 y축. 위로 볼록한 거니까 조금 이렇게 잡아볼게요. x축, y축.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한 형태임을 미리 알고 가셔야겠죠. 꼭지점이 2,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x가 2일 때 y가 1. 그래서 요렇게 2,1이 꼭지점이고 위로 볼록인 건데 0,-3을 지나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여기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점을 지나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x가 왼쪽으로 2칸 갔을 때 y는 4칸 아래죠. 왼쪽 2칸 갔을 때 r은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 똑같이 오른쪽 2칸 갔을 때 x값, 그게 누구죠?
2에서 5로 쭉 4죠. 4일 때 여기서 아래로 4칸 간 거니까 바로 요 점을 지나가야 돼요. 요 점은 4, 마이너스 3인 것도 알 수 있죠. 실제로 x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y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죠? 재밌죠? 요 점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게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그래프를 다 완벽히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1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 밑줄 긋고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쟤를 보자마자 우리는 뭘 세워야 돼요?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꼭지점의 y 좌표값 더하기 생략돼 있죠?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a.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어디에 지나요? 점 0,3을 지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2번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2번 x가 0일 때 y값이 3이란 얘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입합니다. 그럼 3은 0 대입했어요. a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 4 마이너스 1 넘기면 4a가 4가 되니까 a는 얼마가 나오죠? 1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식을 완성한 거죠. 그러면 따라서 y는 a1이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 알았습니다. 2차 함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ABC를 구하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비교하겠습니다.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서 1 빼니까 3. 그러면 A가 1이었고 B가 마이너스 4였고 C가 3이었으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지만 일반형을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였는데 이 힌트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만 적어도 정답은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것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원리를 이용한 정말 알짜 문제가 되겠죠.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보자마자 x제곱의 개수가 1로 같으니까 모양은 같을 것이다. 그 말은 평행 이동으로 포개어질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자를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얘부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y는 x 1x 제곱이니까 그냥 가도 괜찮죠. x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2 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x제곱 일단 쓸게요. 마이너스 4x 1차 개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원래 있었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계산해서 마이너스 9 바로 y는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무엇이었느냐? 2, 마이너스 9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대칭축이 여기가 쓱쓱쓱쓱쓱쓱쓱쓱 이 위치가 2였을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였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만 그대로 이동한 것 같죠?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얘도 고쳐봅니다. 이번에는 요 i를 그대로 데리고 나와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2x 쓰시고 1차 개수의 절반 마이너스 6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그리고 플러스 27은 원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고칠 수가 있죠. x 마이너스 6의 제곱 상수항 처리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그쵸? 36, 27, 9가 되나요? 요거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쵸? 해서 마이너스 5 맞고 여기는 27, 36, 만 36 여기를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림상으로 꼭지점의 y좌표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 이게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큼 더 있어야 될까요? 계산해서 마이너스 5가 4가 더 있어야겠네요. 여기 31로 고쳐볼게요. 다시 봅니다. 그럼 얘가 31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러스 31. 다시 가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2x 이거 절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고 빼고 31은 원래 있었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맞죠?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리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럼 y는 쓸게요. 딴. 괜찮아요? 꼭지점이 6, 마이너스 5입니다. 6, 마이너스 5. 그러니까는 여기가 6, 쫀 6,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야 이제 이 문제의 그 출제 의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만 평행이동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꼭지점의 이동량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냐면 2, 마이너스 9였고요. 여기서의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였냐면 6, 마이너스 잠시만요. 아까 제가 요거를 잘못 봤었네요. 아이쿠야. 자, 아이고야.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여기 2, 원래 요 27 맞네요. 그럼 다시요. 27. 제가 뭘 맞추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죄송해요. 다시 정리 드릴게요. 얘를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게 이거고요. 얘를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아까 마이너스 9가 나왔었죠. 이렇게.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아까 빨간색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제가 저를 잘못 썼나 봐요. 마찬가지로 6, 마이너스 9니까 요 점. 그래서 자, 이거 위에 거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9. 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가 6, 마이너스 9.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봤더니 y좌표가 같기 때문에 x축으로의 움직임만 보면 돼요. 2에서 6으로 갔죠. 2에서 6으로.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4만큼 평행이동했어요가 딱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1로 갈 때 4만큼 이동한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다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됐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폭 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요만큼 색칠한 거를 알고 싶은데 그리고 봤더니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얼마큼 갔어요? 그리고 아래로 얼마큼 갔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직사각형 그렸을 때 요 넓이랑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 점도 이 점으로 이동했을 거니까 동일하게 x축으로 4만큼 이동했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칭축 기준으로 요만큼, 축 기준 요만큼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요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거니까 얘를 잘라서 붙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확실히 안 보였던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붙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얘를 그대로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된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넓이는 원래는 이만큼의 넓이였는데 얘가 일로 오면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길이가 6에서 1을 빼가지고 4죠. 4. 그리고 세로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 0에서 마이너스 9까지 길이니까 9가 되겠죠. 9. 그래서 요 넓이랑 같아지고요. 정답은 얼마라고 하시면 돼요? 36. 제가 이거 아까 잘못 봐가지고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행 이동만으로 겹쳐진다의 의미가 대칭축에서 좌로 얼마큼, 그 다음에 즉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큼, 위아래로 얼마큼 이동했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관계니까. 그래서 얼마큼 이동했는지만 알게 된다면 요 넓이랑 같은 넓이를 잘라 붙임으로써 직사각형 넓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그대로 가로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가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같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세로 방향으로 움직임은 꼭지점의 x좌표가 같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로 방향 움직이는 아까 제가 잘못 적혀서 했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바꿨던 거고 지금은 제대로 다시 정리해서 각각의 꼭지점의 좌표 구했더니 꼭지점의 y좌표가 같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의 이동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괜찮죠? 네. 자, 이제 요거 풀어볼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렸어요. 개수와 그래프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알려주고 부호를 알게 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게 하거든요.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요. 1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직선이잖아요. 오른쪽 위로 향한 거니까 기울기는 양수일 것이고요. y축과 만나는 위치값, x역일 때 y값, 요 위치인 거니까 y 절편도 양수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적용하면은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의 개수가 기울기죠. a가 양수이고요. 자, y 절편은 지금 이 식상에서 b니까 이렇게. 그래프에서 일단은 읽어낸 것을 한글로 적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에서 읽어낸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매칭시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가 좀 복잡하게 바뀌면 꼭 A로 안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A로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 A가 양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쨌든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걸 이용해서 주어진 이것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갖는 의미가 바로 뭐죠? 아래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결정하죠. 얘는 뭐예요? 지금 A하고 B의 보호를 알아야 되는데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양수. 그래서 뭐예요? 아래 볼록. 다 아래 볼록 맞네요. 자,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x가 0일 때 y값. x가 이번에는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a죠. 그러면은 a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네요. 그 y축과는 음수 부분 만남. 그러면은 이거 일단 되죠? 얘도 일단 되죠?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되죠? 그러면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큰 차이가 뭐예요? 축이 왼쪽, 즉 축이 음수인 부분에 있느냐, 축이 양수인 부분에 있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자, 그러면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것이 일반형에서의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꼴로 고치는 거, 근해 공식 했을 때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해 공식 참고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일단 쓰시고 2 곱하기 x제곱의 개수가 a, b죠. 그리고 1차 개수는 b가 돼요. 이때 이 a는 x제곱의 개수, b는 1차 항의 개수, x의 개수라고 적어놓으면 더 좋고요. 그 bb가 약분이 되네요. 이게 뭐죠? 마이너스 2의 분의 1 됩니다. 자, 이제 부호만 알면 되잖아요. a 부호가 플러스였죠? 그러면은 이 전체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자, 축이 음수이므로 y축 왼쪽에 향하게 되네요. 여기 위치. 이 위치값이 얼마라고 하시면 되느냐? 마이너스 2의 분의 1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의 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값은 지금 이 문제 상황으로 0 대입했을 때 이거 마이너스 a고요. 0 대입해서 마이너스 a고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아래 볼록이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 적어두세요. 일반형일 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개수분의 1차 개수. 그리고 각각의 위치 상황으로 그래프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개형을 알 수가 있다. 암기하게 되면 그거 생명력이 짧습니다.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하지만 무조건 암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함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지만 적용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x-p 제곱의 형태꼴이 있을 때 부호를 반대로 보고 꼭지점을 잘못해요. 이건 0이 되는 x의 값인 거니까 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x는 p. 물론 당연히 여기 y는 이런 게 있어야지만 2차 함수였겠죠. 자, y축으로 이동한 q를 x축 이동 착각. 즉 1번, 2번은 결국 x축 이동이냐 y축 이동이냐를 잘못 봐서 실수 많이 하니까 그걸 챙기자라는 이야기고요. 완전 제곱식 형태꼴로 고쳤을 때 부호 정말 많이 실수하거든요. 볼록 방향은 a가 뭐냐면 x제곱의 개수죠. 이렇게 적어두세요. x제곱의 개수의 부호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반대로 하는 경우에서 많이 실수합니다. 축, 꼭지점, 대칭성 관계를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에서 읽어내는 연습,
식을 가지고 읽어내는 연습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어내는 연습을 꼭 꼼꼼히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기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따라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학기 강의에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